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배워볼 UI 디자인의 유형은 우리가 화면들을 만들 때 필수로 사용되는 상단에 고정되는 이제 헤더라고 하는 이 UI를 효과적으로 만드는 방법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 거고요. 자, 먼저 이 헤더가 무엇인지를 한번 예시들을 보면서 살펴보자면 이 헤더는 우리가 이렇게 화면들을 이용하다 보면 그 상단에 다양한 형태로 고정되어 있어서 뭐 뒤로 가기나 현재 화면명이나 어떤 닫기 기능 등 다양한 기능들을 제공하는 구조를 이제 헤더라고 하게 되고요. 이 헤더는 이렇게 보이는 것처럼 그 모양이나 조합의 방법이 이 서비스 플랫폼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하게 경우의 수가 만들어진다라고 할 수 있어요. 자, 오늘은 여러분들이 피그마의 심화 기능들을 사용해 가면서 효과적으로 이 헤더들을 제작하고 관리하는 방법을 한번 지금부터 실습을 해보도록 하죠. 자, 그래서 저는 먼저 이 헤더를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이 베리언트라는 기능을 사용해서 제작하는 방법과 혹은 조금 더 빠르게 이 단독 컴포넌트 안에서 이 프로퍼티를 최대한 활용하여서 헤더를 제작하는 방법을 나누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는 이 헤더 안에 들어갈 부품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아이콘들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아이콘의 경우는 실습 파일이 없는 분들도 쉽게 따라할 수 있게끔 플러그인에서 아이콘을 가져와 보도록 하고요. 여러분들도 이 플러그인을 사용하셔도 되고 실습 파일이 있으신 분들은 실습 파일 내부에 있는 아이콘 중에서 이 헤더와 맞는 형태의 아이콘을 찾아서 활용해 주시면 되고요. 자, 먼저 이 하단 액션 툴에서 플러그인의 위주에서 이 머티리얼 디자인 아이콘을 검색을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검색을 해서 실행을 해주시면 내가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아이콘들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제가 사용한 것은 이 아이콘 종류 중에서 둥글게 나오는 라운디드에서 선택을 해주셨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먼저 여기들에 필요한 아이콘들을 검색해 보도록 하죠. 먼저 메뉴를 검색해서 음, 이렇게 보통 우리 햄버거 버튼이라고 하는 아이콘을 하나 가져와 봤고요. 두 번째는 뒤로 가기니까 백이라고 검색을 해서 나오는 이 모양을 똑같이 가져와 보도록 하죠. 그리고 이제 돋보기를 검색하기 위해서 서치라고 검색해 보도록 하고요. 여기 보이는 이 아이콘을 다운로드 받아주시고 마지막으로는 여기 보이는 알람 모양을 얻기 위해서 노티라고 검색을 해보도록 하죠. 이렇게 나에게 필요한 아이콘 목록들이 전부 다 다운로드가 되었죠. 이름이 잘 지어져 있는데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효과적인 베리언트 관리를 위해서 우리 앞단의 예시처럼 헤더 아이콘이라는 이름을 지어보도록 하죠. 그래서 헤더, 언더바, 아이콘, 그리고 슬러시 메뉴가 될 수 있게끔 해주시고요. 그래서 앞에 있는 것들은 이제 복사하셔가지고 자, 이 화살표는 좀 이름이 많기 때문에 헤더, 언더바 아이콘, 에로가 되게끔 만들어 보도록 하고요. 무슨 헤더, 언더바 서치, 여기도 헤더, 언더바 노티 정도만 나올 수 있게끔 정리를 해보도록 하죠. 자, 이렇게 이름이 잘 지어졌으면요. 여러분들은 이 네 개를 한 번에 선택해 주셔서 우리 배웠던 상단에 Create Component Set를 눌러주시면 바로 베리언트가 등록이 가능하죠. 이것은 이렇게 모양이 완성되어 있고 이름이 완벽하게 세팅이 되었을 때 진행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Create Component Set를 눌러서 음, 베리언트를 적용시켜 주세요. 저는 이 기존의 예시와의 구분을 위해서 뒤에다가 번호 2번을 붙여 놓도록 할게요.
되게 부속품인 아이콘 세트가 먼저 준비가 되었으면 이제 이것으로 이 하단에 보이는 경우의 수들을 먼저 만들어 주시면 되는데요. 그래서 가장 많은 것들이 달려있는 이렇게 왼쪽에 아이콘 두 개, 센터에 제목, 그리고 오른쪽에 아이콘 두 개가 달려있는 요소들을 먼저 제작해 보도록 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에세 패널에서 헤더 아이콘 2를 검색해 주시면 되고요. 이것들을 하나 다운로드를 받아주세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모양을 선정해서 위치를 잡아주시면 되고요. 여러분들 웬만하면은 통일감 위해서 제가 만들어 놓은 아이콘의 순서를 최대한 지켜서 만들어 보도록 하고요. 얘들 아이콘 목록이 먼저 생성이 되었으면은 이 두 가지는 다시 오토 레이아웃을 적용시키기 위해서 우클릭해서 Add 오토 레이아웃 혹은 Shift A를 눌러서 오토 레이아웃 생성을 먼저 해보도록 하죠. 자, 그 방금 제가 만든 것은 이렇게 오토리아 생성이 되었죠. 그래서 간격은 여러분들이 원하는 간격값을 생성해서 이것은 이름이 레프트 언더바 아이콘이라고 보여지게 이름을 지어주었고요. 자, 그 다음은 이제 가운데 있는 센터에 텍스트를 넣어보도록 하죠. 자, 센터의 텍스트의 경우는 저는 예시인 인터에 세미볼드의 18포인트를 그대로 사용하였어요. 여러분들도 인터의 세미볼드의 18포인트를 사용해 주시고요. 이 타입 세팅에서 버티컬 트림을 꼭 캡 헤이트 투 베이스 라인을 선택하셔서 이 텍스트의 행간이라는 옵션에 이 넓이 값이 인식되지 않게끔 이 텍스트 크기 자체만 모양이 인식되게끔 세팅을 해주시면 돼요. 꼭 여기까지 텍스트를 활용하셔서 진행을 해주시고요. 자, 그 다음은 이제 오른쪽용 아이콘 세트를 만들어 보면 되겠죠? 그래서 오른쪽 용은 복사하셔서 라이트 아이콘으로 나오게 모양을 바꿔주시고요. 여기 있는 아이콘의 세트도 우리 이미 배리언트 해왔기 때문에 상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수합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레프트 아이콘 컴포넌트 하나, 그리고 센터용 텍스트 하나, 그리고 라이트 아이콘 에셋이 하나 만들어졌죠. 그래서 이것들을 한 번에 선택하셔서 이걸 다시 오토리아, add 오토리아를 적용시켜서 큰 덩어리로 합쳐주시면 되고요. 이것이 이제 첫 번째 헤더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은 제가 해놓은 사원과 같은 디자인을 만들어 보도록 할 거고요. 저는 이 헤더의 경우 393 사이즈를 갖고 있는 보편적인 가로 사이즈를 선택해 주었고요. 세로 사이즈는 뭐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일단 마진 값을 최소 12를 확보하고 나오는 숫자는 48로 선택을 해주셔도 되고요. 톡 떨어지는 50으로 만들어 주셔도 돼요. 저는 50으로 먼저 만들어 보도록 하죠. 그래서 좌우 마진은 20, 상하 마진은 12를 갖고 있고 사이즈는 50으로 고정되어 있는 상태의 헤더를 만들었고요. 이 사이즈 같은 경우는 고정시키셔도 되고 이 마진 값에 맞는 허그 컨텐츠 상에 48 사이즈로 하셔도 전혀 상관없어요. 이건 예시일 뿐이기 때문에 자유롭게 사이즈를 선택해 주시면 되고요. 보이는 대로 스트로크도 같이 넣어주시고 스트로크는 굵기는 3, 그리고 코너 라디우스는 8 정도만 넣어서 외곽의 모양을 동일하게 만들어 보도록 하죠. 자, 이렇게 수정이 되었으면 옵션이 정해져야겠죠? 그래서 간격 같은 경우는요, 이제 우리가 마진을 정해놨기 때문에 이것과 같은 예시는 간격을 오토로 벌려놓으시면 알아서 간격이 생성이 되게 돼요. 자, 이렇게 가장 기초가 되는 모든 것들이 담겨 있는 헤더들을 한번 만들어 보았고요. 자, 이 헤더가 완성이 되었으면 이제 하단에 있는 경우의 수들 우리가 다 표현을 해보면 되겠죠. 그래서 사실 이런 모든 경우의 수들이 내가 하고 있는 디자인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실제 디자인을 하실 때 여러분들 와이어프레임에서 발견된 그 경우의 수만큼만 제작하시면 되고요. 우리는 지금 가상의 예시로 실습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최대한 다양한 경우의 수들을 담아서 표현을 해본 사항이다.
그래서 필수로 이 모든 과정들 다 만들어야 되는 것은 아니다. 라는 점을 꼭 인지를 해주시고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으로 만든 헤더를 복사하셔서 이제 왼쪽에 있는 것을 하나씩 지어주시면 이렇게 모양이 삐뚤게 되죠. 왜냐면 간격이 오토로 고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마진이 20으로 설정이 되어 있어서 어떤 요소가 하나가 없어지면 자연스럽게 간격은 유지되어 있기 때문에 이 가운데 있는 것이 왼쪽으로 이동이 되게 되죠. 아마 여러분들은 이 과정서부터 헤더를 디자인하는데 좀 어려움을 많이 겪었을 텐데요. 자, 그래서 이럴 땐 어떤 식으로 이것들을 조정해야 되는지 설명을 드리면 일단 가장 좋은 방법은 자, 지금 왼쪽으로 쏠려 있는 이 헤더의 위치값을 여러분들이 원하는 위치로 고정시킬 수 있는 기능이 하나 있죠. 우리가 저번에 오토리아스 하면서 배운 그 상단에 이그누어 오토리아이라는 내가 선택한 이 옵션은 이 오토리아 수치에 구애받지 않고 특정한 공간에 고정시키고자 하는 옵션이죠. 그래서 이 이그노 오토리아를 선택해 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얘를 가운데로 고정을 시켜주시면 돼요. 그럼 이렇게 상단에 있는 센터 텍스트는 고정이 되어 있고 나머지는 두 개, 하나 이렇게 비율이 다시 만들어지게 되었죠.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 세 번째는 오른쪽에 하나가 없기 때문에 자, 위에 있는 것을 다시 복사해서 가져와 주시면 되고요. 자, 이것은 똑같이 이그노 오토리앗을 적용시켜 놓고요. 이제 오른쪽에 한쪽을 없애주시면 이렇게 비율이 고정되게 되죠. 자, 그럼 이제 세 번째 한쪽에 두 개씩 남아있고 한쪽은 하나씩 남아있는 사항을 연출해 주셨으면 이제 네 번째는 음, 오른쪽, 왼쪽에 하나씩, 그리고 센터에 텍스트가 남아있는 버전 하나 제작해 주시고요. 그 다음은 이제 하나를 또 선택해 주시면은 얘가 가운데로 모여들게 되죠. 자, 왜냐면 이 간격을 오토로 생성을 미리 해놨기 때문에 이제 이것이 더 이상 이 헤더라고 쓰여진 텍스트는 이그노어 되어 있기 때문에 의미가 없어졌고요. 간격이 오토이기 때문에 이 왼쪽에 있던 게 가운데로 다시 이동이 되게 된 거죠. 또 이럴 때는 오토가 아니라 0으로 다시 세팅을 해주시면 이 정렬 수칙에 따라서 왼쪽으로 고정이 되게 돼요. 그럼 다음 만들 것은 이제 여러분들이 이것을 복사하셔서 이것을 오른쪽으로 이동시켜 주시거나 정렬만 오른쪽으로 바꿔주시면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 원하는 아이콘으로 수합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 마지막은 모두 다 없는 센터에 텍스트만 남아있는 상황을 연출해 주시면 이렇게 어렵지 않게 다양한 경우의 수를 갖고 있는 헤더들이 나오게 되었죠. 그래서 이것들을 여러분들이 독립적인 컴포넌트로만 활용하게 되면 같은 이름을 갖고 있는 컴포넌트가 너무 많아지기 때문에 컴포넌트를 관리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워지죠. 그래서 이것을 이제 한 번에 선택하셔서 Create Component Set를 눌러서 베리언트로 일괄 등록을 먼저 해보도록 하죠. 자, 그러면 당연히 오류 메시지가 이렇게 뜨게 되겠죠. 우리는 헤더라고만 이름을 지어놨지 안쪽에 있는 프로퍼티를 구분시키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프로퍼티를 하나하나 추가시켜서 지금 보여진 예시와 같은 상태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이 헤더를 관리하는 방식을 지금 갖고 우리가 디자인한 모양에 맞추어서 왼쪽에 아이콘이 몇 개가 있냐, 그리고 오른쪽에 아이콘이 몇 개가 있냐, 그리고 센터에 텍스트는 있냐, 없냐, 그리고 텍스트를 쉽게 이 안에서 변경할 수 있는 옵션을 적용시켜서 헤더를 관리해 보았고요. 자, 그럼 다음과 같은 이제 프로퍼티를 추가시켜 보도록 하죠. 자, 첫 번째로 추가시킬 프로퍼티는 자, 우리가 이 헤더들의 경우 이렇게 가운데 텍스트가 있기도 하지만 가운데가 텍스트가 없고 이런 식으로 아이콘들만 존재하는 케이스도 있죠. 그래서 이 가운데 있는 헤더들의 경우는
텍스트의 경우는 이제 껐다 켰다가 가능하게끔 이 헤더 베리언트에서 블린이라는 프로퍼티를 하나 추가시켜 주시고요. 이것은 뭐 센터라는 이름을 지어보도록. 이제 담당한 요소가 무엇인지 다 지정을 해 주셔야겠죠? 그래서 첫 번째 요소에서는 얘가 센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 헤더 레이어를 선택해 주시고 여기 어퍼런스 패널에서 여기 apply variable 혹은 property라고 쓰여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얘를 눌러주시면 여러분들이 방금 만든 이 센터라고 하는 불린 프로퍼티가 보이죠. 얘를 적용을 시켜주시면 돼요. 얘는 그 우리가 지정한 센터에 해당되는 오브젝트다 라고 설정을 해주게 된 거죠. 똑같이 번복을 시켜서 이렇게 헤더 적용을 시켜주시고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이것을 센터라고 규정을 지었는데 저는 마지막에 있는 요소는 얘는 이것을 이 패널에서 적용을 시키지 않도록 할게요. 얘는 남겨두세요. 그건 이따가 이유를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죠. 마지막 것만 적용시키지 않고 위에 있는 것들을 전부 다 적용을 시켜주시면 되고요. 자, 이렇게 정리가 다 되었으면 이름을 이제 제목을 껐다 켰다 할 수 있는 상태를 만들게 된 것이고요. 확인해 보면은 센터 옵션은 생성이 되어 있죠. 왼쪽과 오른쪽의 아이콘의 유무에 대한 프로퍼티를 추가시켜 보도록 하죠. 자, 이미 프로퍼티가 기본으로 하나 있으니까 얘를 left라는 프로퍼티로 이름을 변경을 해보도록 하고요. 선택하셔서 create component property 눌러주셔서 이번엔 똑같이 베리언트를 추가시켜서 이제 이번에는 light라는 프로퍼티를 추가시켜서 각각의 경우의 수들을 입력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이제 가장 첫 번째 있는 요소는 왼쪽에 아이콘이 두 개죠. 그래서 저는 이것을 2번으로, 2로 지정했고요. 라이트도 두 개죠. 그래서 2로 지정해 보았어요.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있는 것은 왼쪽에는 하나가 있죠. 그래서 1번으로 기록해 놓았고요. 오른쪽에는 두 개가 있죠. 그리고 세 번째는 왼쪽에 두 개, 오른쪽에 하나고요. 네 번째의 경우는 레프트 1, 라이트 1이겠죠. 그러면 이제 다섯 번째 경우는 레프트 1, 라이트 0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것은 레프트 0, 라이트 1이 되고 마지막 것은 모두 0, 0이 되죠. 그러면 이 모든 요소들은 다 규정이 지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류 메시지가 없어졌죠. 내가 원하는 그 방향에 맞추어서 아예 없고 있고 한 버전들을 여러분들이 선택을 할 수가 있게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필요한 숫자들을 입력하셔서 원하는 상태를 세팅을 해주시면 되는데 아까 제가 왼쪽에도 없고 오른쪽에도 없는 00 상태는 일부러 이 헤더를 프로퍼티로 규정시키지 않았죠. 여긴 남겨놓았죠. 그 이유는 얘마저 프로퍼티가 돼 있으면요. 이것도 껐다 켰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는 헤더가 생성이 될 수 있어요.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얘마저 헤더를 이렇게 센터로 규정을 해놨다면 이것도 이렇게 제거를 할 수가 있게 되죠. 그렇게 될 경우 아무것도 없는 상태는 사실 헤더로 사용이 될 수가 없죠. 이런 경우에서는 절대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저는 일부러 마지막 버전은 아이콘이 모두 없기 때문에 헤더는 얘를 텍스트는 제거할 수 없도록 일부러 옵션을 적용시키지 않은 상태인 거죠. 그래서 00으로 될 때는 항상 텍스트는 존재할 수 있게끔 고려를 해서 배치를 한 사항일 거고요. 자, 이제 그러면 우리가 실제로 지금 넣은 이 텍스트들은 그냥 헤더라고 임의로 지은 텍스트일 뿐이죠. 그래서 이 헤더 베리언트를 선택하셔서 여기 보시면 텍스트에 대한 입력값을 또 만들어 보도록 하죠. 그래서 이 입력값은 우리가 헤더라고 이름을 지어놨기 때문에 헤더
라고 이름을 지어서 여기 보이는 이 헤더에 해당되는 요소입니다. 라고 다 지정을 해주시면 돼요. 가운데 있는 요소는 여기서 변경이 가능한 텍스트 프로퍼티입니다. 라고 전부 다 지정을 해주게 된 거죠. 이거는 모두 다 포함시켜야겠죠? 텍스트 패널 이렇게 헤더를 다 적용시켜 주시면은 이렇게 여기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이름을 변경해서 사용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지금 이렇게 베리언트라는 기능을 사용해서 이 갖가지 모습을 담고 있는 헤더들을 한번 만들어 보았고요. 자, 이런 방식들이 여러분들이 디자인하는데 사용하는 가장 기본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방법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디자인하는 것은 다 다르기 때문에 이것과 다른 경우의 수가 있을 수도 있겠죠. 로고 이미지가 있다거나 검색 필드가 나와 있다거나 두 개 계층 요소가 쌓여 있다거나 하는 것들도 있을 수 있는데 그 원리 자체는 지금 방금 배운 내용을 그대로 동일한 방법으로 제작을 해주시면 큰 문제 없이 제작이 가능할 것이고요. 네, 이렇게 베리언트를 적용시켜서 정석적으로 제작하는 방법도 있지만 조금 더 빠르게 제작할 수 있는 방법도 있어서 이 과정을 또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죠. 두 개의 아이콘이 다 있고 가운데 텍스트가 있는 상황을 하나 만들어 놨던 적이 있었죠. 그래서 이 상황에서 이렇게 베리언트 경우의 수를 만들지 않고요. 여기서 바로 이제 불린이라는 프로퍼티를 이용해서 이 아이콘들과 가운데 텍스트를 껐다 켰다 하면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고요. 그럼 이제 이것을 먼저 상단에 크리에이트 컴포넌트를 눌러서 컴포넌트로 등록을 해주세요. 저는 구분해서 3번이라고 해볼게요. 자, 그래서 이것을 이제 여기서도 베리언트가 아닌 상황에도 프로퍼티는 추가할 수 있죠. 그래서 여기 add 프로퍼티를 눌러서 일단 우리가 했던 것처럼 블린을 넣어서 일단 우리는 센터가 있어야 되죠. 센터에 있는 텍스트라고 쓰여져 있는 헤더라고 쓰여져 있는 텍스트를 넣어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똑같이 불린을 또 추가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left 1이라고 하는 그럼 left F1 또 분류 추가시켜서 left 2 그 똑같이 불린을 추가시켜서 right 1 right 2로 추가를 시켰어요. 그러면 이제 방금 만든 이 헤더 3번에서 각각의 요소가 무엇인지를 지정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왼쪽에 있는 것은 여기서 이 불린에서 그러면 뭐에 해당되냐? 레프트 1에 해당이 돼요. 첫 번째 왼쪽 아이콘이니까요. 그래서 어퍼런스 패널에서 우리가 방금 추가시킨 이 불린 프로퍼티에서 레프트 1이라고 쓰여져 있는 번호를 선택해 주시면 돼요. 그럼 이제 두 번째는 얘는 레프트 2가 되겠죠. 레프트 2를 어퍼런스 패널에서 선택해 주시고요. 가운데 있는 것은 센터겠죠.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가장 오른쪽에 있는 것을 라이트 1이라고 지정해 주시고요. 두 번째 있는 것을 라이트 2로 지정해 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오류 메시지 사라졌죠? 여기서 복사해서 보면 이렇게 센터를 껐다 켰다. 라이트 1번을 껐다 켰다. 2번을 껐다 켰다. 두 개를 모두 끌 수도 있고요. 이것도 이런 식으로 활용이 가능하죠. 근데 이거는 이렇게 헤더 이름마저도
끌 수가 있어서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 상태가 만들어질 수도 있다라는 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저희 두 번째 방법으로 소개를 해드린 거고요. 어쨌든 조금 더 완성도를 위해서 이렇게 똑같이 텍스트 프로퍼티를 추가시켜서 가운데 있는 것을 이 텍스트 프로퍼티에 해당된다 라고 지정해서 만들어 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여기는 여기가 헤더가 되겠죠? 기본적으로 헤더를 만들어서 여기도 똑같이 적용을 시켜주시면 되고요. 이제 이것도 여기서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변경을 할 수 있게끔 옵션을 추가시켰어요. 그래서 이거는 조금 더 스피디하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이지만 이런 단점도 분명히 있는 방법이고요. 하지만 이렇게도 사용하는 것이 되게 효과적으로 작업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소개를 해드렸고요. 그래서 이렇게 좀 비교적 단순한 모양의 헤더들을 여러분들 취급하실 때 지금과 같은 방법, 이 불린 프로퍼티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셔서 제작하는 방법을 사용해 보시는 것도 추천을 드리고요. 여러분들은 이렇게 베리언트와 그리고 단독 컴포넌트로 이 헤더들을 만들어 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실습을 해보았고요. 이 헤더들의 경우는 워낙 경우의 수가 많다 보니까 이런 과정들을 여러분들이 반복 연습해 주셔서 숙달해 주시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많은 디자인 상태를 여러분들이 쉽게 진행할 수가 있을 것이고요. 작업하시다가 어려운 것이 있다거나 실습 파일이 필요하신 분들은 유튜브 구독 후에 댓글을 토대로 문의사항을 남겨주시거나 저희 인스타그램 공식 계정에서 DM으로 문의를 주셔도 괜찮고요. 혹은 저희 디프랩 공식 사이트 내부 채널 톡을 이용해서 문의 주셔도 괜찮아요. 자, 그러면 저희 오늘은 여기서 강의를 마무리 지어보도록 할게요.